자, 이제부터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를 찾는 마음 여행의 강의 내용은 치유하는 유식 읽기.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직강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재해석을 하되 본 저자가 의도하는 본래 뜻과 의도에 벗어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꼭 필요한 우리의 주 교재인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다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가면서 온전히 즐겁게 마음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치유하는 유식 읽기, 심리학으로 새롭게 풀이하는 유식 30송에 대한 내용이며 저자는 서강 스님입니다. 치유하는 마음 유식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적인 제목을 나를 찾는 마음 여행이라고 제목 붙였을까요? 유식의 뜻은 오직 의식이다. 곧 의식은 마음입니다. 치유하는 유식은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이 다르게 보고, 귀가 다르게 듣고, 몸이 다르게 접촉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런 식으로 각각 우리는 경험합니다. 유식 30송을 통해 세 가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첫째, 나는 내적인 마음작용에 대한 자각과 성찰을 해야 하며 두 번째, 너는 외적인 인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자각과 성찰을 하고 세 번째, 우리는 자연 환경의 생태적 관계에 대한 자각과 이해를 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나, 너, 우리를 통해서 자기 치유와 관계 치유, 관계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유식의 교재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응용합니다. 이치는 단박에 깨칠 수 있다 하더라도 버릇은 단 한 번에 가시지 않는다. 마음을 모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무명만을 도와줄 뿐이다. 서산 스님이 지고 법정 스님이 옮긴 깨달음의 거울의 책 내용입니다. 이 뜻은 경전을 읽되 자기 마음속으로 돌이켜봄이 없다면 비록 8만 대장경을 다 읽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부는 내 마음이 주 교재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마음속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되새김할 수 있다면 온전히 여러분들의 공부로 남을 것입니다. 마음이 교재가 된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 생각 저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 분별하는 모습을 알아차림해야 하며 둘째,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실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고 솔직해야 한다. 그것은 에고가 작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가슴보다는 머리를 굴리게 되고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애쓰고 무리하지 않기. 마음 공부는 성장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공부인 것이지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교제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식의 목적은 치유이다. 유식의 교제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고 등락은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뜻으로 행복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행복과 웰빙을 방해하는 원인, 그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4가지 단계로 처방하신 일종의 진단과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는 고통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고, 집은 고통에 대한 원인이 자아에 대한 집착임을 알려주시고, 멸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원인과 결과의因果법에 대한 가르침이고, 도는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조건을 제거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싶어하고 항상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에 대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유식은 첫 번째 명백한 고통보다는 무상에 대한 고통과 특히 자기 중심적 태도에 의한 고통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은 치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유식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처음에 1강에서 2강까지는 전체적인 스토리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서 조금 딱딱하거나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유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식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이 다르게 보고 귀가 다르게 듣고 몸이 다르게 접촉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니비설신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토탈해서 유식, 식이라 한다. 즉 6가지 식을 육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마음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자, 유식은 오직 알 뿐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각각 다르게 안다는 것이죠. 나처럼 상대도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통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자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식은 심리학이다. 따라서 치유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마음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심리학을 가지고 이를테면 철학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은 사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심리학은 심리치료와 밀접합니다. 즉, 감각, 정서, 사고, 기억 등 그것을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자기 마음은 제쳐놓고 오직 내가 알고 있는 식, 즉 에고만 붙잡고 우리는 마음 공부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지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10회기가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 2강 정도는 계속 개념적인 얘기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주 교재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느낌인지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거나 관심을 가진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느낌을 하는지, 내가 말할 때 어떤 의도인지 그런 걸 생각하고 혹시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림 또는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치유하는 마음 여행에 이 배에 여러분들을 탑승하셨으니 저와 함께 안전하게 항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강의에서 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매뉴얼만 익혀 나가겠습니다. 유식은 사랑이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갈증이 느끼고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진정한 사랑은 본능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 있으세요? 사랑은 유식이다. 유식은 사랑이다.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나, 너, 우리는 사회와 환경의 우주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식은 사람을, 세상을, 만물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실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연기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려면 내 내면에서 자신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와 주변에 있는 인연들과의 관계를 잘 봐야 하며 아울러 온 우주 자연과의 생태적 관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식은 오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대인, 중사회,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거시사회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나랑 소통하고 너랑 소통하고 우리랑 소통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큰 사회 이를테면
글로벌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거시 사회는 설명을 하자면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주와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통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 단계가 어디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서 나랑 소통을 잘한다, 또는 너랑 내 가까이 주변에 배우자 또는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사회, 직장, 그 다음에 나아가서 조금 더 넓게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시, 그런 단위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어디까지 소속이 되고 소통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통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주와의 소통을 하는 것을 우리는 4차원 세계다, 또는 이렇게 넓은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영성이고, 그 영성이 나의 자아와 마주쳐서 소통이 된다면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해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유식은 심리학이다. 자, 계속 유식은 사랑이다, 유식은 부부 주교제다, 지금 유식은 심리학이다,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유식에서 심리학 언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리 상담 학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유식 심리학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 용어가 생긴 것은 200년 정도 남짓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심리학이란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과가 생긴 것은 불과 30-40년 전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 심리학에서 구성주의의 심리학이라 칭하고, 신학에서 철학이 독립하고 철학에서 심리학이 독립되었다고 하는데, 유식이 원래로는 철학도 아니고 종교학도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고민, 아픔, 괴로움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 방법과 해결 방법과 실존적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르치셨는데, 내용을 체계화하고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철학이나 종교학이니 하지 않는데 다른 시각에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 심리학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마음이란 단어가 있네요. 삶의 시작은 무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식 30송이란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작용하는지 마음의 병리적인 구조와 발달, 모델, 건강과 불건강에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모델에 대한 설명을 유식 30송이라고 합니다. 그 유식 30송 중에 지금 1송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는데 일송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기보다는 일송에서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불건강이 무엇이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불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기법과 실습입니다. 여기에는 건강과 불건강이라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고 불건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의 건강만 지금까지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온전히 마음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송에서는 마음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론과 실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식의 이원적 분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다툼을 하고 화를 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안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또는 형제나 자녀도 여러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지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그 알고 있는 시작은 결론적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유식 30송 1송의 설명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서양 학자들이 불교 심리학을 근거로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명상이고 그 명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MSC 마음챙김 자기 연민 명상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론과 실습을 배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체와 객체가 접촉하는 거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마음과 바깥에 그래서 항상 주체와 대상이 분리를 하고 분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반응하고 그 반응하되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켜라 하는 방법을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송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0송 중에 2송에서 4송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기억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송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2송과 4송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기억들이 결론적으로는 팔식이라 그러고 저장식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심리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고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모르듯이 불교 심리학의 유식 심리학에서는 그 언어를 저장식 또는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을 저장식이라 그런다. 6식은 의식이라 하고 7식은 여러분들이 배운 데서는 전의식이라 그러고 여기에서는 7말라식이라 하고 또는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송에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도용심리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장식은 우리의 경험들이 누적되어 쌓여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세생생에 쌓아온 것과
우리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어떻게 지금의 삶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기억 속의 기억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저장식은 너무나 방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의 모양을 하면서 빙하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방대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미세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주와 영성과 연결이 되는데 아주 미세한 저장식에 있는 거와 방대한 저장식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보탬이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식은 제일 시작이고 30송이 되면 그것을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1송에서부터 30송에 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해체를 해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식에 있는 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식, 그것을 종자식이라 하고 모든 행위의 씨앗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식과 무의식에 접촉을 해서 경험을 해서 다시 저장을 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저장식은 아니지만 저장식에 있는 어떤 열등감, 이를테면 컴플렉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것이 고통으로 오는데 그 고통이 조건을 받는데 그 조건 환경에서 그 열등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드러나는 형태는 열등감보다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나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 30송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방대하고 미세한 것을 하나하나 조건에 맞게끔, 그것은 삼법인 사성제 8정도 6바라밀 37조도품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체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사송에서는 방대한 것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가정이 5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빠르고 선도 불선도 아닌데, 자, 2송에서 4송은 저장되어 가는 5가지 가정이다. 여러분 어디에 익숙한 내용이 지금 보이는데,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는 여러분들이 아는 현실 세계라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 유식 30송에서는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여러분들이 지각 세계에서 보면서 옳다, 좋다, 나쁘다, 어디로? 육식으로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촉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각된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는 좋아. 그러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느낌수죠. 느낌. 가치 여가기에서 걸러내죠. 내가 아는 건 좋은 거는 좋은 거야. 싫은 거는 몰라. 음식이라면 맛이 없어. 이렇게 느끼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각세계에서. 자, 지각세계에서 분별하면서 자기 좋은 세계로 의도적으로 놓죠. 근데 이 좋은 세계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은 세계지만 습관적으로 나쁜 습관도 자기가
지워버리거나 없애지 않으려고 좋은 세계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식 30송이다. 거기에서 이 4송이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 교재가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은 특별히 어떤 학자가 그것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식에는 5가지 가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저장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식은 5가지 가정을 거쳐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 세계와 지각 세계의 가치 여가기와 그 다음에 지각 세계에서 나의 좋은 세계로 저장이 된다. 저장식의 특징은 무의식입니다. 정신 분석에 말하는 무의식은 억압된 욕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식의 저장식은 무의식이지만은 선과 불선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선이나 불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생과 현생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고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불쑥 튀어나와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선한 것인지 불선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자, 한 예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현실 세계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강의라서 생소하면서 어렵죠? 자, 어려우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각 세계에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이거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의 가치 여가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한문의 의미가 지금 한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지각 세계에서. 나 이거 쉬운 줄 알고 들어왔는데 너무 어려워. 응? 그런 상을 내면서 마지막에 아니야. 좀 어렵지만 내가 이거를 잘 소화해서 내 좋은 세계로 넣어봐야 될 거야. 자, 이런 스토리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이 계시는 네 분이 각각 다르시겠죠? 이 가정이 현실 세계, 자, 촉, 자기, 수, 상, 사가. 그래서 저장되어 가는 가정은 어느 누구도 이런 가정을 통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 화면을 하나 공유했습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2에서 4송 안에는 저장되어 가는 5가지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을 설명드렸고, 자, 여기 종자식 또는 저장식,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자기가 저장된 지각된 세계,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알고 있는 지각된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원인이 무의식 속에 각각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생의 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인이 연을 만나면 조건을 만나면 그래서 종자식은 무의식이고 의식에서 연을 만나면 의식에서 연이라는 것을 현실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의 조건을 만나서 그것이 드러나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좋은 세계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종자에 사랑이라는 종자가 있어. 그 현실이 조건을 만나서 사랑이 잘 발현이 되면 사랑의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상대로부터 의식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사랑이 다른 식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 좋은 세계에서 나는 그 좋은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연을 맺어서 사랑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지혜도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는 질투도 나타날 수 있고, 자비나 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식과 의식에서는 서로 인과 연, 그래서 그걸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인과법이라 하고. 그래서 종자식은 우리의 지각된 세계에 원인은 종자고, 현실 세계의 연을 만나 좋은 세계의 현상 결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질투, 자비, 애증, 사랑, 지혜 또는 자기가 지각된 생각이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것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무의식 안의 종자식의 조건에 현실적으로 만나서 일어나는 것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투내고 사랑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자각하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식 심리학, 유식 30송을 통해서 그것을 자각하고 살자는 것이죠. 즉 저장식에는 세세생생의 무수히 많은 경험, 업의 종자가 알아차림을 받지 못한 채 저장되어 있습니다. 종자의 형태는 아직 싹이 안 텄기 때문에 저장식은 고통을 유발하는 불선도 아니고 행복을 유발하는 선도 아닌 중성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의 조건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선한 사람입니다. 참 착해, 선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런데 어떤 조건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건에 맞으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자 자체가 선이나 불선이 아니라 종자가 만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불선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수분이나 공기가 적당히 맞으면 쌀 아래서 갑자기 쌀벌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쌀에는 새싹이 터야 되는데, 선이라면서 터야 되는데 잘못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어느 때는 누구는 저 사람은 너무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가 인연법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니 종자라면 연은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순간적으로 어떤 오늘 있었던 것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어떤 환경,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을 잠깐 세련해서 어떤 걸로 나타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사송에는 다시 뭐를 설명하려 하면 알아차림이 치유이다 그랬어요. 유식은 치유이다. 근데 유식이라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유식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반드시 알아차림,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모르는 기억들이 저장된 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온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몸은 색으로 돼 있고 마음은 느낌, 생각, 행동, 시기.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오온으로 형성되어 있다. 형성되어 있는데 생각은 머리에서 하고 느낌은 가슴에서 하고 또는 의지하고 기억하는 것은 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를 단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수상행식 또는 여러분의 반야신경에서 아니비설신이 색수상행식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분은 온전히 오온으로 되어 있으며 오온은 몸과 마음으로 갈라진다. 이 마음을 우리는 유식이라 한다. 이 마음이 주교제인데 그것을 지금 1송에서 30송씩 계속 해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상이에요. 상은 이성적이냐? 이성적. 상은 이성적이고 수는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행은 의지면서 말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기억 속의 기억을 우리는 식이라 한다. 그래서 저장식, 8식, 7식, 6식, 5식, 1식, 2식, 3식 이렇게 여기를 식에서 모두를 저장한다. 근데 오온에서 상의하는 역할은 망상을 하는 거예요. 무아, 나라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망상을 하는데 그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지혜로 변한다. 어리석음을 치예요. 치를 치료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지는 분노하는 거예요. 느낌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이 별로 성의가 없어. 그래서 마음속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진에 해당돼. 그래서 탐진치라 그래. 탐은 욕심을 말하고 진은 썩냄을 말하고 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불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불교를 잘 몰라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교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치료는 원력과 발언과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고 탐진치를 세 가지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은 나쁜 거죠. 그래서 탐심은 뭘로 치료하느냐? 내가 큰 원을 세우는데 원에는 선한 의도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성장하겠다. 그리고 유식 30송을 통해서 또는 유식 불교 심리학 또 유식 심리학을 통해서 내 마음에 굉장히 저장식에서 선과 불선이 나와도 어떠한 행위를 나쁘게 하지 않겠다는 원력과 발언과 또는 목표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탐심이 지혜로 탐심이 없어질 것이며 또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분노가 생긴다면 그것은 뭘로 치료하느냐? 자비심으로 또는 상대와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내담자에 대해서 반드시 공감을 해야 되고 공감할 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꼭 내담자를 만나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과 만날 때 자비로 만나고 가족과 만날 때를 자비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근데 여기에서는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데는 문수보살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분노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청하는 보살님은 오현보살님이고 욕심을 없애는 데 필요한 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살님들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온은 우리 모든 인간한테는 생명체한테는 오온이 있는데 브라만에서는 오온을 실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월감을 새기고 불교에서 또는 부처님의 오온은 자존감이면서 실제가 없다, 무하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치유이다라는 뜻은 바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과 의식이 각각 그 대상과 접촉하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치유가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우리의 감각기관과 의식이 그 대상과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이어서 발생하는 느낌과 개념화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치유이고 고통이 일어나는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치유이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온의 입각에서 알아차려야 되고, 오온은 느낌, 생각, 행동, 기억들을 가지고 알아차려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곧 장애가 된다 이랬습니다. 이 사송에서는 이런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1강에서는 큰 틀의 개념만 지금 계속 설명을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장애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기듯이 마음에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병을 낳게 되고, 그 스트레스나 분노가 우리는 장애를 일으켜서 두통이 생기고 위장장애가 생기고 심하면은 암세포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 소화 불량이 고통이듯이 병은 단절해야 되고 막힘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일상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아차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거친 덩어리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것이 잘 소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내 몸속에 쌓인 독소로 인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유식은 우리의 식을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조립되어 있어 반드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꼭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의 현실 세계에서 지각된 세계와 마주쳐서 여가기로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장식에 덩어리가 쌓여 있으면 그 덩어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상황과 조건에 만나서 그것을 어디로 나타내느냐? 감정 표출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또한 잠깐 여러분들이 오늘이든 며칠 사이에 있었던 것을 어떤 알아차림과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이 속상해 있었던 것을 알아차림을 못했고 이해가 없는 상태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저장된 덩어리에서 그 문제가 저장된 알아차림과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저장식에 들어왔는데 그 덩어리가 소화가 되지 않고 알아차리지 않아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내 안에 있는 저장식 덩어리가 부딪히면 그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표출하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차림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마음의 소통이 안 되면 곧 장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소화를 시키지 않고 저장식으로 넣어서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과 지식을 진실로 믿는 것을 소지장이다 또는 소지장 타파인데 이것도 뒤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념과 신념, 관념의 덩어리를 모두 없애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나를 찾는 마음여행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내용을 계속 연결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익숙해질 것이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